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 제게 웃지 못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시누이를 때렸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를 원더우먼도 아닌 바게트 우먼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작은 검도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도 5살 때부터 검도를 배웠죠. 요즘도 회사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꼭 빼놓지 않고 검도장에 나가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검도장은 좀 그만 나가고 연애나 해. 나이는 30도 넘은 게 대체 시집은 언제 가려고 그래? 그러다 노처녀 될래? 아니 예쁘게 원피스 입고 나가서 남자도 만나고 그러면 좀 좋니? 그놈의 검도복 지겹지도 않아? 하고 잔소리를 하곤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다 때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반이 남잔데 나 좋다는 놈 어디 하나 없겠어? 하고 유야무야 넘겼죠.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저 능구렁이 같은 게. 좀 머리도 기르고 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선머슴처럼 하고 다닐 거야? 어떤 총각이 너를 보고 여자인 줄 알겠어? 동네에 나가봐 어디. 너처럼 하고 다니는 아가씨가 어디 있나? 아유 답답해. 저는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주말마다 계속 검도장에 나가서 수련을 했고 얼마 뒤 기다리던 검도 승단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단수를 올리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가족들을 모두 초대했지만 엄마는 가라는 시집은 안 가고 검도만 하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험장에 오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달래드린다고 시험장에 오지 못하셨죠. 저는 결국 가족 누구의 응원도 받지 못했지만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무사히 시험을 마쳤답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챙기다 보니 문득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나 하나 뽑아 먹으려고 시험장 한켠에 마련된 자판기 코너 쪽으로 걸어갔죠. 음료수를 고르고 동전을 집어넣으려는데 문득 어떤 낯선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얼른 자판기에 동전을 넣더니 음료수를 빼서 제게 내밀며 배시시 웃더군요. 무슨 남자가 저렇게 예쁘게 생겼대? 저는 그 남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괜히 일부러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저한테 음료수를 사주세요? 저 아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더니 뒤통수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까 검도 시험장에서 우연히 그쪽을 봤거든요. 칼로 막 종이도 베시던데 너무 멋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 남자가 건네는 음료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쪽도 오늘 승단 시험 봤어요? 그 남자는 아니라고 자기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자기는 그냥 구경하러 따라온 거라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그러냐며 음료수 잘 마시겠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그게 제가 아까 검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그쪽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꼭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남자의 말에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콧방귀를 끼며 물었죠. 지금 저한테 작업 거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아무한테나 막 들이대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자 그 남자는 손을 마구 휘젓더니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원래 누구한테 번호 물어보거나 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정말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그를 보자 저는 어쩐지 마음이 동하여 속는 셈 치고 제 전화번호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사실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도 그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뒤로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며 그와 저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어요. 그는 저보다 3살이 더 어리다는 것, 그는 빵집 사장이라는 것, 그에게는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 큰 누나가 있다는 것 등등을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선머슴같이 털털한 저와 여리여리하고 섬세한 그의 만남을 두고 미남과 야수 커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희는 예쁘게 만남을 이어갔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하기로 했죠. 먼저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특히 저희 엄마는 노처녀로 늙어 죽는 줄 알았던 우리 딸을 만나줘서 고맙다며 제 남자친구를 반겨해 주셨죠. 그리고 며칠 뒤 저도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 같았으면 손도 대지 않았을 단아한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미용실에 가서 드라이도 했답니다.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기 전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집에 누구누구가 계시는지 물어봤어요. 큰 누나네 가족이 집에 와 있대. 아버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자기 맞이해야 하니까 누나가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 또 큰 누나가 그동안 자기 엄청 보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 겸사겸사 왔나 봐. 아, 그래? 누나네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매형이랑 조카. 말이 조카지. 누나랑 내가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누나가 시집도 일찍 가는 바람에 조카랑 나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 우와, 조카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엄청 친하게 지냈겠다. 하하, 글쎄. 녀석이 우리 집 첫 손자라 그런지 좀 뭐랄까 버릇이 없거든. 아직 제 앞가림도 잘 못하고. 이따 가서 만나겠지만 혹시 버릇없이 굴어도 자기가 봐줘. 남자친구는 그렇게 어쩐지 의미심장한 말을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선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한 뒤 현관벨을 누르자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님을 뵙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연세가 있으셨지만 마치 꽃송이처럼 가녀리고 고운 분이었죠. 남자친구의 곱상한 얼굴이 누구를 닮은 건가 했는데 어머님의 고운 얼굴을 빼다 박은 것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승준 씨 여자친구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채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집안에서 남자친구의 매형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우당탕탕 뛰어나왔습니다.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은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제 손에 들린 한우 세트를 보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 한우다. 여보, 우리 이거 구워 먹자. 그러더니 제 손에 든 한우 세트를 낚아채서 집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더군요. 저는 벙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남자친구는 이런 모습이 익숙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저는 본체만 채 하고 주방에 둘러서서 오직 한우 세트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떠들고 있더군요. 와,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본 한우냐. 여보, 경수 엄마, 뭐해? 이것 좀 얼른 구우래도. 어머, 우리 자기, 한우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알겠어. 내가 얼른 맛있게 구워줄게. 제 예상대로 제 손에서 한우 세트를 낚아채간 그 남자는 남자친구의 매형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다 있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꽃송이 같던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랍기 그지없었죠. 지은이, 너는 이 집에 입이 몇 개인데 고기를 겨우 저만큼밖에 안 사오니 너도 참 쪼잔한 면이 있구나. 사람은 자고로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게 써야 하는 거야. 알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쪼잔? 이게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저를 제외한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어머님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식탁에 앉아 제가 사온 고기로 저녁을 먹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의 조카가 우적우적 음식을 씹으며 제게 묻더군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사온 고기예요? 저는 고기가 맛있다고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하나 싶어서 웃으며 대답해 주었죠. 아, 그거 동네에 있는 큰 마트에서 사왔어. 그러나 조카의 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고기에서 누린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고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쉴 새 없이 젓가락질을 해대는 그 조카를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는데 남편의 누나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지은이 너 돈 잘 번다며 다음에는 백화점 식품관에 가서 사와. 거기가 고기 질이 좋더라. 고기가 질기니까 우리 아들이 잘 못 먹잖아. 우리 경수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잘 먹어야 되는데. 아들, 얼른 많이 먹어. 옳지, 옳지. 그러면서 큰 누나는 30대가 되어가는 자신의 아들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은 눈치가 없으신지 갑자기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고기도 원 없이 사 먹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여행도 자주 가고 좋았는데 아휴 승현이 아빠 왜 이렇게 일찍 갔대. 며느리 수발도 못 받아보고. 저는 그때 갑자기 이 결혼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최소한의 매너도 없는 모습, 뭔지 모를 피해의식과 뻔뻔함까지 이 모든 것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함이 엄습했죠. 이 집 사람들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을 눈치챈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처럼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치가 부족한 사람들일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지. 시댁 식구들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안 보면 되겠지. 저는 애써 그날의 당황스러움을 모른 척하고 남자친구의 고운 심성만 믿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걱정들이 무색할 만큼 얼마간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도 성공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며 평온한 날들을 보냈죠.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뒤 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직을 준비하며 저는 제가 회사에 있는 낮 시간 동안 아기를 맡아주실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구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어쩐지 그 결정을 못마땅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아기가 어린데 내가 회사에 복직을 하니 걱정이 되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며칠 뒤 남편은 생각지도 못하게 밝은 얼굴을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 이제 베이비시터 이모님 안 구해도 돼. 내가 구했어. 응? 자기가 시터 이모님을 구했다고? 어떻게? 다 방법이 있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자기는 걱정 말고 회사 일에만 전념해.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결혼하나는 참 잘했지. 그날 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답니다. 그땐 몰랐죠. 불행의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저를 덮쳐오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시터 이모님께서 오셨나 보다 하고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현관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얘는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오늘부터 내가 우리 손주 봐주기로 했잖니. 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때 마침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남편이 나오더니 시어머님을 보고 엄마 일찍 오셨네. 자기 놀랐지? 내가 말한 시터 이모님. 하하하. 이렇게 해맑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는 말을 만든 사람을 당장 찾아가 멱살을 붙잡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못 뱉는데 뱉을 수 있어? 하고 말이죠. 시어머님 앞에서 남편과 싸울 수도 없고 이미 집에 오신 시어머님을 돌려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어서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퍼부어 주었죠.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하면 어떻게 해? 그러자 남편은 풀 죽은 목소리로 아니 나는 남한테 우리 아기 맡기는 건 불안해서 그리고 어차피 시터한테 돈을 쓸 거면 남한테 그 돈 주는 것보다 우리 엄마한테 용돈 기념으로 돈 드리면 좋잖아. 안 그래?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자기 혼자만 착한 사람인 남편에게
어머님께서 우리 아기 키워주시는 것. 그래, 좋아. 나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안심되지. 그래도 나는 불편하단 말이야.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면 앞으로 청소며 식사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나 그거 회사 다니면서 감당 못해.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당신 신경 쓰게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하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이미 엎질러진 물, 어차피 저에게 선택의 여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저희 가족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남편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어머님은 거침없이 저희 집을 누비셨습니다. 제 옷방에 들어오셔서 막 뒤지시는 것은 물론 제 가방까지도 마음대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큰 시누이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와 계시자 줄줄이 소시지라도 됐는 듯 시누이 남편의 조카까지 수시로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가족인데 뭐 어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그 가족들이 싫었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시고 치킨집을 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 집에서 놀고 계시는데 식탐이 얼마나 강한지 저희가 일주일치 장을 받으면 어느새 수시로 저희 집을 들락거리며 3일도 채 되지 않아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웠죠. 결정적으로 저 먹으라고 친정엄마가 담궈주신 젓갈이며 김치도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모조리 먹어치워 버리셨죠. 그러면서 아유, 사돈어른 손맛이 영 별로시다. 간이 조금 안 맞아. 라고 이야기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시누이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기는 몸이 약해서 밖에 나가 일 못한다며 집에서 놀면서 저보고 갓난아기를 두고 회사에 다니는 매정한 엄마 라면서 수시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남편의 조카 경수는 말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관심 있는 것은 저희 집에 있는 최신형 노트북뿐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노트북인데 어느 순간 보면 은근슬쩍 제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저급한 말투에 제가 보이는 호의에 감사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태도까지 저는 점점 더 시댁 식구들에게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가족들은 역시 저희 집에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아예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들도 많아서 저는 이제 체념한 채로 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기의 이마를 짚어보니 약간 열이 있는 게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기에게 죽을 끓여주려고 몸에 좋다는 소고기와 버섯을 조금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러다 문득 저는 목이 말라서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제가 마주한 장면은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의 남편, 아주버님께서 불 꺼진 주방에서 음식을 훔쳐먹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바로 주방에 불을 켜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켜자 아주버님께서 먹고 계신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음식은 제가 내일 아침에 아기에게 먹이려고 사둔 음식들이었어요. 이거 내일 아기 먹일 음식이었는데 이걸 드시면 어떡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빽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버님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새벽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보여서. 아니, 내가 소고기 좋아하는 거 알잖아. 미안하게 됐네, 처남댁. 그러더니 계속 소고기를 으적으적 씹어 먹더군요. 저는 너무 끔찍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잠들었던 가족들이 다 주방으로 나왔죠. 무슨 일이야? 당신 왜 그래? 남편이 제게 물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남편을 싸고 돌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배가 고파서 그것 좀 꺼내 먹을 수도 있지. 지금 겨우 그까짓 것 가지고 손윗 사람한테 이렇게 화내는 거야? 저는 시누이의 뻔뻔한 태도에 더 화가 나서 따지고 들었죠. 남의 집 냉장고를 뒤져서 마음대로 음식을 드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아픈 아기 음식을.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나 시누이는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뭐? 뒤져? 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우리 남편 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너 안 그래도 우리 승준이보다 3살이나 많아서 마음에 안 들었어.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 올케로 받아줬더니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멈출 줄 몰랐고 결국 이웃집에 신고로 경찰이 오고 난 다음에야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님과 시누이 가족은 저희 집의 발길을 끊었고 은근히 언제나 자기 가족 편이던 남편도 이번만은 제 편을 들더군요. 저는 숨통이 트인 것 같았죠.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다시 돌아갔더니 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왜 그러시냐며 회의실로 따라 들어가자 부장님은 차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 과장 외근 나갔던 사이에 오 과장 신우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찾아왔었어. 음료수를 잔뜩 사들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이번에 우리 회사 공채에 지원했는데 외숙모 좋다는 게 뭐냐면서 자기 아들 잘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 난감해서 혼났어. 아니 그런 사람을 회사로 찾아오게 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 진짜 오 과장 가족인 거 맞아? 저는 수치스러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져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장님께 죄송하다고 손이 발이 들도록 비는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서 스트레스 주는 걸로는 모자랐던 건가? 어떻게 내 직장에까지 찾아와 나에게 이런 망신을 줄 수가 있지? 저는 분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부장님과의 면담을 마치자마자 저는 신우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시냐고 묻자 마침 시어머님 댁에 계시다더군요. 저는 잘됐다 하고 당장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형님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다면서요? 경수 공무원 준비한다더니 음료수 사들고 저희 회사는 대체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취업 청탁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망신스러웠는 줄 아세요?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형님이 평소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해 전의를 불태우고 왔는데 예상외로 형님은 제게 순순히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 옳게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알잖아. 내가 우리 아들 일에는 눈이 머는 거. 마음 넓은 올케가 이해 좀 해줘. 거기다 시어머님까지 한마디 거들어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그래, 직장을 왜 찾아가니? 승현이 네가 잘못했네. 저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올케, 승준이한테 들었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성과급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면서? 얼마라더라? 1,500? 다름이 아니라 엄마랑 내가 요즘 갖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거든. 그거 선물로 주면 올케네 회사 다시는 안 갈게. 어때? 원래는 우리 경수 취업시켜 달라고 하려다가 가방으로 퉁치자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가 갈리더군요. 어머 표정이 왜 그래? 싫어? 그럼 할 수 없지. 나 내일도 올케네 회사 가야지 뭐. 이번엔 우리 경수 아빠까지 같이 갈까? 저는 신우이를 노려보다가도 씩 웃어주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네, 사드릴게요. 그까짓 건 뭐 어렵나요? 지금 당장 사서 퀵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님과 신우이는 저를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잘 생각했어 올케. 내가 뭐 나 혼자 좋다고 이래. 그리고 내가 승준이 어릴 때 다 업어 키웠다. 내 맘 알지? 네, 잘 알지요. 제가 그 마음에 보답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마친 뒤 시댁을 빠져나와 근처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치캔 세트 하나를 샀죠. 그런 뒤 아주 정성스럽고 고급스럽게 포장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참치캔인 줄 전혀 모르게 말이죠. 그런 뒤 퀵으로 참치캔 세트를 시댁에 보내버렸습니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빵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남편은 가만히 제 얘기를 듣더니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이 성과급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만. 큰 누나랑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자기 엄마와 누나를 골래줬다며 화를 내면 이혼까지 각오했는데 저렇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니 화가 풀리더군요.
그래도 내가 당신 집에 참치캔 세트 보내놨는데 괜찮아? 그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지. 누나가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막을게. 이제부터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마음이 풀려서 오랜만에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이 이따 퇴근하고 바게트로 만든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고 하길래 바게트와 샌드위치 재료를 조금 사서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죠. 형님이 지금 얼마나 열받았을까? 킥킥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써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싸늘하게 신우이를 무시해준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딱 하고 제 머리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아! 비명을 지르고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 조금이지만 피도 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를 맞고 바닥에 대고루를 구르고 있는 것을 보니 참치캔이더군요. 신우이가 제게 참치캔을 집어던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거지로 알아? 이따위 거 너나 먹어! 그러면서 쉴 새 없이 참치캔을 집어 던지더군요. 날아드는 참치캔에 제 이마뿐만 아니라 제가 아끼는 접시, 결혼사진 액자 등이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순간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마침 들고 있던 바게트 빵을 들고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신우이에게 달려가 바게트로 신우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머리! 하고 머리를 막으면 어깨를 치고, 어깨! 하고 어깨를 막으면 허리를 치고, 허리! 하고 허리를 막으면 머리를 공격했습니다. 신우가 제 바게트 공격을 막느라 춤을 추듯이 허우적거리더군요. 머리! 머리! 어깨! 머리! 아! 너 왜 이래! 아, 아파! 아, 그만 못해! 뭐? 누굴 거지로 하냐고? 너 거지 맞아, 이 거머리 같은 인간. 지긋지긋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아,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비명을 질러대는 신우이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사정없이 바게트빵을 내리쳤죠. 이마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바게트빵을 내려치고 있는 저를 누가 봤다면 아마 야차가 따로 없었다고 했을 겁니다. 다행인지 뭔지 바게트빵은 금세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저는 신발장 위에 놓인 북어 실타래를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어로 2차전을 시작했죠. 머리, 어깨, 허리! 혼비백산한 신우이는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더군요. 저는 문을 막고 앞에 서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을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신우이는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를 연발하며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른 뒤 병원에 이마를 꿰매러 갔고 조금 있으니 남편이 혼비백산하며 달려오더군요. 치료를 다 받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님도 다쳤을 거야. 내가 바게트 빵이랑 북어로 흠씬 두들겨 팼거든. 코피도 조금 나는 것 같던데. 그러자 제 다친 머리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남편은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어서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땐 진짜 대나무 죽도로 죽도록 패줄 거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푸앗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지은이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 라고 말하며 제 기분을 달래주더군요. 신우이는 저에게 북어로 얻어터져서 코에 금이 갔습니다. 코에 깁스를 한동안 하고 다녀야 했지요. 그 뒤로 시어머님께서는 당장 신우이에게 사과하라며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있지만 저는 사뿐히 무시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의 진상을 더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재밌는 것은 그날 이후로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도 수화기 너머로 엄마, 올케한테 전화했어? 아유, 하지 말라니까. 올케, 미안해, 끊을게 하는 신우이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저희는 아예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인데 생각처럼 그 인연이 쉽게 끊어지진 않겠지만 우선 얼마간이라도 저는 그 사람들과 분리되어 다행이라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님, 신우이는
같이 장을 보러 가면 덤으로 붙어있는 사은품을 몰래 떼서 가져왔고, 함께 뷔페에 가면 꼭 비닐봉지를 챙겨가서 음식을 더 담아왔습니다. 그런 행동들에서 죄책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런 거지 근성 있는 행동들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또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갑질을 해대는지, 지난번엔 경비 아저씨께서 주차를 똑바로 하라고 자기한테 한마디 하셨다고, 경비를 자르라고 부녀회에서 진상을 부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정말이지 그 입에 바느질을 해주고 싶었답니다. 바느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바게트와 북어로 정의 구현을 했으니 앞으로는 신우이의 행동이 조금 나아지려나요? 제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